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알코올 독성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이고 오래전부터 알코올성 간 질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환자를 진료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꼭 한번 영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성인은 술을 마십니다. 술이 건강에 해롭다고는 알고 있지만 얼만큼 해로운지, 왜, 어떻게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 시간에 술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드리고 같은 양을 마시더라도 알코올 독성을 대폭 감소시키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이 해로운 이유, 가장 해로운 이유는 암을 일으킵니다. 왜 암을 일으킬까요? 알코올은 바이러스와 세균의 세포막을 녹여서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입니다. 알코올에 닿으면 미생물도 죽지만 피부의 세포막도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 손소독제, 알코올솜, 알코올이 들어간 물티슈입니다. 저는 매일 이 주사를 놓기 위해서 환자의 피부를 소독할 때 알코올솜을 사용합니다. 물론 술의 알코올의 농도보다는 훨씬 더 농도가 강합니다. 알코올이 암을 발생시키는 기전은 세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 독성 때문에 염증을 일으키고 활성산소를 많이 발생시켜서 또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을 가합니다. 그래서 세포가 복제할 때 돌연변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 기전으로 인해서 알코올은 암을 발생시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알코올을 1급, 2급이 아닙니다. 1급 발암물질로 오래전부터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탄올이 술입니다. 알코올. 에탄올이 1번 효소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되고 2번 효소에 의해서 아세테이트가 됩니다. 그런데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보다 독성이 훨씬 강합니다. 알코올 독성의 대부분은 바로 아세트알데히드 때문입니다. 이 암도 주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이 1번 효소나 2번 효소는 사람에 따라서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효소가 특히 작동을 잘 못하면 이쪽으로 빨리 전환되지 못하고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증가되기 때문에 독성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술이 약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동물 실험을 했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를 흡입을 했더니 비강암, 후두암이 발생했습니다. 또 아세트알데히드를 물에 타서 먹였더니 식도와 위 점막의 세포 과정식, 암의 전 단계입니다. 이것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인의 약 50%가 2번 효소에 변이가 있어서 작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증가됩니다. 그러면 술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대끼는 이 숙취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소장에서 흡수돼서 대부분은 간에서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세포 손상이 제일 많고 간경화, 간암의 원인이 상당수는 알코올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효소가 구강이나 소화관에도 효소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져서 그 독성이 구강이나 소화관에 독성을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구강에는 많은 미생물이 있죠. 또 소장, 대장에도 미생물이 있는데 이 미생물에 의해서 알코올이 분해되면 또한 아세트알데히드가 만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또 그 독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이 술입니다. 술과 담배를 동시에 같이 하시는 분들은 식도암의 그 발병 위험률이 약 50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 이 만성으로 음주를 하시는 분들, 저희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해보면 굉장히 염증이 심합니다. 대부분은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여기 식도에 이렇게 이 상처가 이렇게 그 구토를 해가지고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도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 대장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고 염증이 있는데 쉽게 이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으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늘 배가 아프고 설사를 자주 하게 되고 토하고 속 쓰리고 이런 위장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논문에 보면 매일 한두 잔 정도 술을 드셨는데 대장암 발병률을 3.5배까지 높인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또 간암의 대부분 90%는 간경화가 있는 사람에서 생기는데요. 간경화는 많은 원인이 바로 술입니다. 바이러스 간염이 요새는 더 많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원인이 이 술이 간경화의 원인입니다. 여자분들에서 유방암 발병률은 술을 드시면 올라갑니다. 어떻게 올라가냐면 술을 드시면 에스트로겐 호르몬 생성량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유방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 생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도 많이 만들어지고 수용체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에스트로겐 효과가 증가되겠죠.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메틸레이션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알코올을 드시는 여성분들은 유방암 발병률이 높습니다. 연구에 보니까 한 잔, 알코올이 약 10g 정도 됩니다. 한 잔 마실 때마다 4에서 10%씩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잔을 마시면 12%에서 약 30%까지 유방암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병력이 있는 분은 절대로 금주가 필요하겠습니다. 알코올이 암을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알코올이나 알코올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일종의 독극물입니다. 독극물이 몸 안에 있으니 여러 가지 독작용이 나타나겠죠. 두 번째는 신경독성입니다. 뇌의 억제 중추를 차단시킵니다. 뇌에서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절제를 시키는 그 기능을 늘 하고 있는데 이걸 차단시켜 버리니까 말이나 행동이 난폭하게 되고 주사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숙취 효과가 있어서 구토하고 어지럽고 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요. 이것을 억제시킵니다. 이 항이뇨 호르몬이 소변을 지나치게 많이 보는 것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호르몬인데 이게 분비가 안 되면은 소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후에 이 마신 양보다 훨씬 많은 이 소변을 보게 돼서 탈수 그리고 소변과 함께 미네랄 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것이 이제 심장에 작용해서 맥박을 굉장히 빨리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술을 드시면은 맥박이 엄청 빨리 뛰는 분들이 있죠. 바로 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돼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가 이 얼굴에 있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또 나중에는 수축시켜서 얼굴이 빨갛게 됐다가 조금 지나면은 또 창백하게 되는 그런 증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면홍조, 저혈압, 호흡곤란, 그리고 계속 마시면은 심혈관 질환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한 잔 술은 혈액순환에 좋고 건강에 유익하다. 적포도주를 매일 밤 건강을 위해서 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심혈관계에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 최근 연구 경향은 유익함보다는 유해성이 더 크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최근 연구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잔 술도 마시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매일 음주 한 병 또는 매일 흡연 한 갑, 이 중 무엇이 더 해롭나요? 저는 술이 10배는 더 해롭습니다. 라고 환자분들에게 말씀해 왔습니다. 이것은 연구에 나온 건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지금까지 임상 경험에 의한 의견이니까 이거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 손상 정도는 술을 마시는 빈도수 그리고 일회 음주량 모두에 비례합니다.
공복에 이제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복의 음주는 유문이 쉽게 열리기 때문에 알코올 흡수가 빠릅니다. 여기 보면 위에 맨 아래 부위가 유문입니다. 유문, 문이죠, 문. 여기에 꽉 조여져 있습니다. 이 근육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위에 남아있는 음식의 양인데요. 이것은 이 액체 음식, 이것은 고체 음식입니다. 액체 음식은 약 30분만 지나도 40%밖에 위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0분 안에 대부분의 이 액체는 이 밑으로 내려가서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술도 액체니까 30분 안에 내려가서 흡수가 빨리 돼버립니다. 그러면 간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음식과 함께 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이 고체 음식은 이렇게 천천히 이게 위에 남아있는 양이 천천히 없어지기 때문에 소장으로 내려가는 것이 술과 함께 음식이 내려가면 천천히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흡수도 천천히 되고, 그러면 간에서 처리하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간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실 것. 친구들과 같이 오랫동안 수다를 떨면서 좀 술을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하시면 최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에 의한 모든 급성, 독성, 만성 독성 90%까지도 이렇게 했을 때는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시고, 술을 저는 아예 안 먹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야 될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알코올에 대해서 저의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